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12월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년보다 이 추위가 빨리 오면서 거리마다 이 얼음이 언 것도 많이 있는데요. 다행히 주말이 지나면은 추위가 조금은 풀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 겨울 추위처럼 다소 좀 얼어있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증시가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전문가님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편에는 김우정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정말 갑자기 추워졌는데 두 분은 어떻게 감기 안 걸리셨나요? 감기는 네. 왜 걸리죠? 날씨가 추워지면 좀 걸리기 쉽죠? 아, 예. 감기는 걸리지 말아야죠. 감기는 걸리지 말고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눈 하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어제 라면 드시고 주무셨나 보죠? 아니, 라면은 안 먹고. 아, 평소보다 조금, 한 주 만에 뵙는 것 같아서 원래 주식회사 여행 가실 때 같이 뵀어야 되는데, 네. 그날 또 일이 있으셔서 못 하셨더라고요. 시험은 잘 보셨어요?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운전면허 시험 아니셨어요? 네, 운전면허 아직 안 땄고요. 아, 뭐 예, 아직 뭐 건강하신 것 같으세요? 아직 20대 중반인데 당연히 건강해야죠. 예. 네, 아직 머리도 되게 거먹게 염색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염색하셨죠? 네, 네. 이제 또 이제 젊음의 혈기가 넘치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이제 팍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그렇게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네. 네. 연구원님은 뭐 감기 안 걸리셨어요? 정말 저도 감기는 아직 안 걸린 거 아니에요. 춥긴 춥네요. 네, 되게 네. 추운데 저는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뭘 좀 떨어져야 돼. 심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살짝 온 것 같은데 네. 네, 자, 연구원님한테 좀 안부 인사를 네. 하나를 더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과자 어떻게 드셨나요? 아직은 못 먹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 구했습니다. 물론 오, 제가 구한 건 정말요? 아니고, 네, 제가 구한 건 아니고요. 또 오늘 와이프분이? 이제 네, 집에 가면 있겠죠. 한 봉지 두 봉지. 있네. 헉, 두 봉지요? 네. 와, 놀러 가도 됩니까? 네. 진짜. 네. 집을 모르시지 네. 않나요? 그냥 저희 집 어딘지? 예, 그쪽으로 가서 네. 예, 허니버터칩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가야죠. 예. 오시면 뭐 드릴 수는 있죠. 네, 별로 네.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 보셨죠? 확인되셨죠? 네, 그 과자가 뭐라고 되게 축하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예, 기대되시죠? 어렵게, 네, 어렵게 구해가지고요. 네. 네. 잘 드시고 네.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등남했나요? 네. 저도 그 과자 물어봤어요. 집 앞에 네. 편의점에 되게 큰 게 하나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게 뭐 한 박스밖에 안 오고 대기자 명단이 있대요. 오. 대기자 명단 지금 이름 올리면 한 몇 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안 올리고 왔는데. 대기자분들의 김우정 세 번째 줄에 김우정 이름 또 아, 있었습니다. 거기 동네까지? 네, 각종 문어발식으로 네. 확장을 해서 네, 예. 확인해 볼 걸 그랬네요. 충분히 네. 그럴 만한 친구죠. 네, 네, 좀 알겠습니다. 집요합니다. 네. 네. 어쨌든 잘 드시고 네. 네, 뭐 남겨오시지는 않겠죠? 눅눅해져서. 네. 아닐 겁니다. 이제 네. 사진으로 해서 자기 먹었던 거 V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인증샷 찍어가지고.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니까 다음 주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 주간도 좀 돌아보면 날씨도 많이 춥기도 했는데 우리 증시도 좀 얼음처럼 이렇게 얼어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증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요.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싫습니다. 반성하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 요즘에 되게 질문을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시장 얘기는 뭐 해봐야 또 계속 거기서 거긴 상황인데, 혹시 이틀 전에, 네. 예, 그래도 이 전문가들의 수다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부장님이에요? 그래서 오. 갑자기 전화를 받고 당황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은 얘기 잘한다. 그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예,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파헤쳐내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이 좀 정보 욕도 많이 하시고 네. 좀 그러시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현상에 어떤 보이는 시원시원한 그대로, 현상에 보이는 그대로 거기서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겠지. 그걸 왜곡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전화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요? 앵커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또 시원시원하게 말 좀 잘 해주세요. 밖에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다 못해 춥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이제 방송하는 이제 방송인들은 되게 발음이나 아니면은
이제 몸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게 네. 되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 입도 좀 풀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하셨어요? 그러셨나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담배 피고 시작했습니까? 다 입 운동 했고요. 네. 올라오면서 아, 그렇게 입 운동 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면서도 다 이렇게 살짝 하고 그러셔야 이게 몸이 워밍업이 돼서 원활한 네. 방송 그리고 사랑스러운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증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말로 대답을 해주셨네요. 좀 연- 보시면 다른 네, 얘기할 겁니다. 연구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연구원님 뭐 네. 미국 증시 얘기부터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오늘 방송 아, 그런가요? 파토인가요? 다시 저도 반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앵커님이 대답을 하셔야죠. 아, 그렇죠. 지금 요즘 미국 시장이 네.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는 초보자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럽습니다. 네. 아, 왜 우리 어떻게 증시는 왜 못 갈까? 역시 왜, 예, 기관은 왜 넉넉고 있을까? 정부에 계신 분들은 왜 넉넉고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다음 주에 전화 받으실 겁니다. 네. 전화 받으셔서 방금- 참 네. 시켜서 시원시원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마. 네. 방금 제가 했던 멘트들은 다 부장님이 주로 하시는 멘트 제가 그대로 따라했는데. 네, 눈치채셨나요? 조합해서 네. 이거를 한 줄기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아, 주로 자주 하시잖아요. 뻔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였죠. 네. 아, 그런 건 그렇군요. 아니고요. 네. 네. 우리 연구원님 먼저 뭐 네. 질문 좀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안 하신다니까 제가 해야죠. 네.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가장 간단하게 다른 걸 떠나서 뭐 지표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네. 뭐 계속해서 실물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워낙 뭐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옵니다. 특히 돈을 풀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흐름들은 좀 긍정적인 내용들만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내년까지도 뭐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개선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오히려 이제는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지금 워낙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뭐 유럽 이런 데서도 이제 뭐 똑같이 정책들을 좀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봐도 계속 좋은 뉴스만 들리고 있는데 참 그래서 부럽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떻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으세요? 뭐 일단은 뭐 내년 상반기는 또 내년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저도 뭐 계속 매년 아침마다 아침이란다. 매년 이제 감기 안 걸리신다고. 사이가 들려가지고요. 네. 네, 뭐 1월 달마다 증권사마다 이제 뭐 증시를 전망을 하잖아요. 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 아시는 분도 이제 뭐 1월 달쯤에 방송 나가셔서 12월 말이죠. 12월 말날 나가셔서 뭐 이제 뭐 내년 증시 전망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때 얼마였죠? 뭐 4,000포인트인가? 뭐 이렇게 네. 뭐 지르셨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언제쯤에 그렇게 하셨대요?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지르셨는데 4,000포인트나. 네, 근데 저한테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눈에 안 띄잖아요. 뭐 이 4,000포인트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눈에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뭐 별 이유 없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잘 못 맞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전부 뭐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뭐 그 한 해의 주가 지수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도 모르는 그렇죠. 맞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올해 분위기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님 어떻게 좀 진정되셨나요? 갑자기 또 울컥해가지고요. 네, 예, 갑자기 울지 마세요. 침 삼키다가 갑자기 네. 사례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질문에 되게 몰입하셨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 또 이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뻔한 얘기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 귀중한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러면 미국-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더 좋을까요? 동감입니다. 공감이라고. 네. 근데 뭐 미국 시장 얘기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근데 더 뭐 부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더 부러운 쪽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가요? 어떻게 하셨죠? 오. 네, 이 다음 오. 이야기가 중국이었거든요. 얘기해 예. 이제 자리를 잡아가시는 거죠. 척하면 네, 이제 증권 방송의 네. 이제 하나의 큰 획으로서 이제 자리 잡아가시는 거죠. 네, 너무 띄워주지 마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바로 옆 나라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 저희랑 똑같이 2,000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가 2,000선 부분에서 같이 비슷했었거든요. 그랬는데 6개월 만에 예. 중국이 지금 몇 포인트까지 갔는지 아세요? 몇 포인트까지 갔나요? 오늘 장중에 2,987. 오. 그러니까 즉 지수상으로 6개월 만에 거의 더블이 난 거죠. 12월 5일 기준으로. 그렇죠. 12월 5일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고 저희는 아직 2,000도 못 가고 이게 뭡니까? 네, 이런 상황이 나오는 흐름들 봐서 딱 보게 되면 아실 겁니다. 뭐 전 세계 시장 봐서 미국도 네. 마찬가지지만은 유럽, 뭐 일본, 뭐 그리고 웬만한 증시 이제 유가 영향을 받는 러시아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같은 어떤 이런 산유국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시장 흐름들이 다 위쪽에서 좀 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미국 시장이 어쩌고 아니면 해외 시장이 어쩌고 이거랑 저희랑 연관지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시장, 우리는 이 시장 따로 봐야 되니까 거기다 완전히 따로 봐야 되나요? 따로 영향이 봐야죠. 근데 없을 수 없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많이 올라간 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는 빠집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되시죠? 좋은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안 그렇죠. 좋은 이제 후폭풍은 불어온다. 네. 뭐 이렇게 후폭풍이 아니고요. 후폭풍을 불어온다. 후폭풍. 예. 라고 따라하시죠. 할수 있을- 후폭풍. 네. 네, 이제 영어 단어에 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양적 완화 그 정책에 좀 잘 먹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적 완화나 이제 유동성을 완화하는 정책. 그러니까 즉 돈을 풀다 못해서 국채 매입까지 해서 돈을 더 푸는 거였었죠. 양적 완화가. 그래서 한 차례도 모자라서 3차례까지 했다. 그런데도 경제가 안 산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의 돈을 쏟아 갖다 부었는데 이래도 네. 경제 안 살래? 하고 막 야단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거지로라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기조였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노코멘트입니다. 또 정부 욕을 알 수 없나요? 아니, 정부에 관련된 또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청렴한 이미지, 또 청결한 이미지의 제 입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옆에서 네. 갑자기 웃으시네요. 네, 저건 가만히 비웃음이 있으시다가. 아닙니다. 네, 동조하는 웃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의 실적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러화가 약세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갖다 쏟아 부었으면은 당연히 달러화가 약세고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앉아서 환차익만 보더라도 그게 어딜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선제적인 부분이었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못 나왔다는 거. 예. 금리 인하까지 두 차례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시장의 돈이 개인들에게 풀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뭐 돌아가지 않아서. 계란을 풀듯이 이렇게 잘 안 풀려졌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그 이제 기업의 주머니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머니요? 네. 네. 야,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정확한 표현은 아니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이게 흐름이 끔찍한 얘기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돈을 푼다고 풀어도 이게 계속 어디서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돈 맥 어디서 경화죠. 막혔을까요? 그거를 알면 제가 가서 뚫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아껴놔야죠 이럴 때는. 네. 안 그래서 던질 건데요. 아마 다음 주나쯤 해서 네. 또 연말 특집 이런 걸로 해서 분명히 얘기 나올 겁니다. 제가 네. 지금까지 대본을 봐서 아는데 꼭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되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써주신 것 같아요. 네. 돈맥 경화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다음에 코너 이름을 순서를 돈맥 경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 돈자는 돼지 돈자입니다. 돼지가 막혔나요? 돼지고기가 요즘 너무 땡겨서요. 네. 요즘에 혹시 그거 드셔보셨어요? 요즘에 삼겹살인데 네. 삼겹살에 칼집을 벌집처럼 냈습니다. 그 예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앵커의 자질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살짝 구운 다음에 그것도 숯불에 구운 다음에 숯불 향이 좀 날 때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허니 거기다 이렇게 찍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꿀에 찍어 먹는 거예요? 네. 달콤한 소스. 제가 위치는 어딘지 아래트려 드릴게요. 저만의 장소니까. 네. 근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돈맥 경화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연시에 이태원에 가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원에 있나 봐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네. 가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가게 사장님이 제 지인이다 이런 거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돈맥경화 적어놨어요. 다음에 한번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구원님께 질문을 좀 이어서 계속 해보자면요. 이 미국 경기 개선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들이 뭐 수출주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자동차나 스마트폰 이런 주들의 영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영향 없지 않나요? 전혀 없나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출주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뭐 자동차, 뭐 현대차를 비롯한 이런 업체들 뭐 이번에 크게 뭐 미국 쪽 시장 좋아지고 뭐 한다고 해서 수혜 보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뭐 최근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 거지 계속해서 빠진 흐름 나왔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흐름들 생각해 보면 뭐 미국 시장에서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최근에 미국 쪽 그 시장을 떠나서 미국 전체에서 나왔던 흐름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계속 풀어놨기 때문에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소비로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컸던 게 사실 부동산이 좀 붕괴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시작된 것도 많았었는데 미국 자체가 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돈을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나왔던 게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쇼핑 시즌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비에 관련된 얘기들 기대를 좀 많이 했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에도 뭐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 가지고 크게 지금 당장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물건을 많이 팔겠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딱히 뭐 이 내용 때문에 어느 종목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출주에 영향이 없다 이런 건가요? 뭐 당연히 영향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뭐 삼성전자라든지 물건 많이 팔리고 당연히 하면 실적 자체도 좋아질 거고요. 뭐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미국 시장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경신이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차가 영향을 받아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감사합니다. 부장님 보시기에 뭐 같은 의견이신가요? 다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간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 상당히 미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제발 미국 시장 보고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우리 쪽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연결고리를 끊으십시오. 이번 기회에 끊으십시오. 예,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돼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소비재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거기 수출하는 우리의 또 흐름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기업 실적들을 나오게 되면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시장이 원하는 답을 줘야 시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제 너네 기업 실적들이 2014년도 한 해 동안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뚜껑이 살짝 열렸는데 딱 맛을 봤더니 맛있습니다. 오 이거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벌떼같이 또 이게 폭발적으로 이게 움직이겠죠. 근데 그 흐름이 내년 초에 좀 뭔가 맛배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이번에 4사분기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실적 흐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게 확인되느냐를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싶어합니다. 그거를 달가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준비는 돼 있는데 시장이 영 그쪽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리 약간 설레발 치면서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순서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까 미리 말씀을 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죠 그냥. 네, 중국 시장이 나날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우리 시장도 돈맥 경화하지 말고 잘 뚫려서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 유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드릴 얘기가 한참 많은데. 할 말 없으시다 그러셔서. 아닙니다. 그건 농담이고 네. 주제를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막 뛰어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래도 갈 건 짚어가고 중국 시장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후광통 시대에서 어떤 중국 시장의 변화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한번 김경정 연구원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갑자기 웃음이 터지셨어요? 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께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이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미국 증시도 똑같은 질문 드리긴 했는데 이 흐름이 힘이 좀
계속 갈까요? 중국 증시도? 저는 중국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화끈하게 뭐 정부 자체 뭐 우리나라랑 좀 아까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하죠.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이랑 우리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중국 시장 자체는 뭐 지금 금리 인하, 뭐 준비율 인하 뭐 이렇게 해주면서 화끈하게 시장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뭐 아무래도 그런 것들 자체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후광통 얘기하셨는데 후광통에 대한 얘기하면서 결국 외국인 자금들도 끌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비교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중국 시장이 된다 하면 당연히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만큼 뭐 중국에서도 뭐 중국 자체가 계속 뭐 굉장히 큰 성장을 해오곤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문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를 반영한 것보다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자체에서도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뭐 환율 갖고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율 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중국이 이를 과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해주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그만큼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 자체의 흐름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시장은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 증시의 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부장님한테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중국주 하면 뭐 철강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철강 업종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전혀 없던데요.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중국 시장은 오늘 12월 5일이죠. 녹화날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단기 고점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보게 되면 상담 전화가 가끔 옵니다. 네. 지금 요즘 중국 증시가 강세인데 관련된 ETF, 뭐 펀드 추천해 주실 거 없냐? 아니면 뭐 중국 증시 직접 사보고 싶은데 무슨 종목을 좋아하냐? 뭐 봐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중국 관련된 지금 뜨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 보신다고 한다면 별거 없습니다. 금융주 보셔야죠. 어떤 중국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특히 A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보험주나 아니면 그 증권주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격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거기서 한 2,600선에서 2,900선까지 단숨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뭐 먹을 게 있다고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음 주나 한 다다음 주 정도쯤 가게 되면 약간 좀 현상, 즉 좀 과열이 좀 식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런 때를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좋은데,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거는 보통 다 그렇죠.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서 막 얘기가 나올 때가 항상 고점입니다. 근데 지금도 거의 뭐 아우 중국 부러워 이런 얘기만 하면서 다들 중국 증시를 보고 있는데 네. 그때가 보고 있을 때가 항상 고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쉬었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뭐죠? 네, 제가 철강 어디서 봤어요. 철강 업종들이 좀 기대가 된다 이랬는데 전혀 뭐 관련이 없다고 하셔서. 과거에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이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중국 시장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철강, 화학, 정유 이런 어떤 대표적인 회사들이 중국의 영향권을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네. 급등을 했었죠. 그때가 포스코 뭐 4, 50만 원대 시대, 뭐 현대중공업 60만 원대 시대 그때였었죠. 근데 그때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지금 포스코는 반토막,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6분의 1 토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들이죠.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또 하나 지금 이번에 그럼 똑같이 중국이 살아난다, 좋아진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또 같이 움직이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가요? 는 걸 물어보면 안 되죠. 왜 안 가냐면은 산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때 같은 경우는 중국이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자본주의로 들어가서 자본주의의 맛을 보면서 이제 막 산업이 커질 시기였으니까 당연히 그런 중간재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역분가 했던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 한 10년 정도 지난 지금 흐름에서 일단 중국도 클 만큼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경쟁국으로 바뀌어 있어요. 즉 조선이나 철강이나 화학 이런 것들도 자기가 자체대로 생산을 해서 오히려 좀 더 저가에 그리고 좀 더 싸게 생산할 수도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내 제품들이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은 물론 있죠. 네. 질이나 이런 부분은 좋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이게 중국에 가서 먹히는 부분보다 자기네도 소화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일본 엔저 때문에 오히려 고생을 한다. 이런 쪽으로밖에 평가 절하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산업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적정 수준까지 올라온다 파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철강은 조금 산업의 흐름이 변화돼서 지금 좀 그렇게 유심히 보기보다는 뭐 아까 금융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금융주가 조금 더 비전이 있는 건가요? 아, 중국 내에서요? 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네, 네. 이원 동시 생방송 하는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의 증권주 얘기를 하셨으면 중국말로 해야 될까요? 해주세요. 예? 네, 그런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를 드려야죠. 뭐, 굉장히 어설프게 니하오마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면은 이게 방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었죠? 따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아, 야. 중국에는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봤죠. 같이 갔습니다. 천안입니다. 여행 네. 가신 거예요? 네. 아주 길게 간단하게 떨어지는데요. 네. 그 저번에 호주에 학생 때 네네네네. 그 연수인가요? 갔다 네. 오셨다 그랬는데 왠지 중국도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중국 여행 갔습니다. 여행. 그 여행만 가셨어요? 여행만. 네, 여행만 왠지 갔다 중국어를 왔고.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선입견 안 됩니다. 저 그런 거 안 되고요. 네. 네. 중국 관심 없으세요? 저 중국어 굉장히 관심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관심 있으신 아픈 줄 추억이 알았는데. 있어서, 네, 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뭐 학생 때 뭐 배우셨었나요? 네, 제2외국어가 중국어인데요. 이거 네. 전에 얘기하셨던 것 네,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요. 8점 받았습니다. 중국어. 100점 네, 만점이요? 네. 어째 떳떳하게 아니 공개하시네요. 뭐 이제 끝났는데요. 뭐 잘 살고 있잖아요. 네, 중국어를 못할 뿐이지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잘하고 있고요. 네, 네, 설마 그래서 공부하셨었어요? 공부요. 네. 뭐 공부를 했다고는 했겠죠. 예, 했는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시험 그 선생님께서 나중에 네. 차라리 찍찍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아픈 기억이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좋아하진 않죠. 예. 나름 네. 공부 잘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8점이었으면 굉장히 그 전체 평균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잡아먹는 게 컸기 때문에 예. 잡아먹었다? 예, 그 뒤로 저는 결정을 했죠. 중국어는 나랑 인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중국어를 안 했습니다. 네. 부장님 뭐 제2외국어 뭐였었어요? 뭐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하십시오. 뭐 다 얘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 고등학교 때 네. 뭐 배우셨어요? 도이치. 독일어요? 다이치. 네. 그렇죠. 아인츠 바이 드라이 피트. 피어가? 예. 이제 방송에 독일어도 하시네요. 그럼요. 예. 원하시는 거 다 뭐든지 또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가 끝일 겁니다. 근데 무슨 뜻이었나요, 방금? 1, 2, 3, 4. 아, 그래요? 꼭 하니까 되게 무슨 황당하네요. 네. 뭐 허탈하네요. 하이틀러 이런 분위기가 났었죠.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각국 나라마다의 약간 그런 분위기들 있어서 그것만 잘 살리게 되면은 충분히 대화 가능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억양?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억양과 뭐 바디랭귀지? 그렇죠. 그러고 가서 만약에 가서 가게를 갔는데 네. 이것도 뭐 10유로다 뭐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 이렇게, 이런 이렇게. 그렇죠. 아니, 이렇게. 예, 그러면서 그리고 꼭 인사는 그 나라 말로 그래서 당케션 이렇게 되면은 또 다 이용하고 독일 가보셨어요? 못 갔죠. 지나만 가봤습니다. 지나만. 네. 유럽 가셨을 예, 때. 예. 참 외국을 많이 나가보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또 아픈 예전에 일들이 자, 새록새록 아픈 얘기 생각나서 하나씩 꺼내놓는 시간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행 자체는 좋은 네. 거죠. 그래서 주식해서 여행 가자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사님께서 해볼래? 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저건 내 프로다라고 생각해서 했었던 이유가 네. 예, 여행이 삶에 녹아들었던 사람인데 주식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없어지다 정말 보니까 부장님 프로네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도 하시고 여행도 관심 있으신데 같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이었죠. 특히 외모도 딱이었고 외모 뭐 이렇게 가이드 풍? 아니죠. 네. 특히 그 지역 특색에 맞게 뭐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 사람처럼 생긴 것 같고 뭐 중동 가면 중동 사람처럼 생긴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이런 걸 얘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김호중 연구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참 네. 끝낼 수 없는 엔들레스 스토리네요. 네. 네. 뭐 저는 뭐 일본어를 제2외국어 했는데 그러세요? 네, 저도 뭐 다 까먹어서 뭐 그때 잘했던 것도 아니지만 기억도 잘 안 나요. 16점 받으셨죠? 아니요. 왜 16점? 두 배 온 건가요? 두 배. 예. 그래도 한 반 이상은 맞췄던 것 같은데. 찍으셨군요. 아니요, 조금 공부해서. 그러셨군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뭐 프리토킹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약간 뭐 명동에서 기회를 잊어버린 일본 분을 만났다. 그러면 이게 대처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영어로? 아, 영어로? 네. 아니면 단어 정도? 아, 단어 정도. 그러니까 일어에 이제 한국어랑 비슷한 단어가 많잖아요. 맞죠. 폴리스 뭐, 스테이션 이러면서. 네, 예를 들면 전화도 네. 이제 일어는 대화예요, 대화. 아. 그럼 약간 유추가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단어를 섞은 바디랭귀지? 아, 네. 그거 안 되겠네요. 연락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저 왜요? 뭐 가이드로? 아니요, 알바는 좀 하시라고 명동에서. 명동에서? 예. 네. 근데 요즘 그 일본 분들이 별로 안 오십니다. 맞아요. 일본 분들은 명동 지점에 계시니까 한눈에 네. 보이겠어요. 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 여행객들이 좀 눈에 뜹니다. 네. 약간 그 동남아 분들 이쪽에서 또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저도 명동 좋아해서 자주 가면 네? 네, 자주 가요. 네, 못 뵀는데요? 다행이네요. 제 구역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 지나가네 이렇게 다 보이는데 안 보이시던데요? 이게 뭐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이렇게 쭉 관할하면서 자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위에서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면 네. 저분 월요일날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요? 관리가 됩니다. 다 이렇게. 연구원님도 명동 지점에 계세요? 아니요, 저는 명동에 있지는 않고 명동에 있었었죠. 네, 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어느 쪽에 계세요? 지금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아, 여의도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네임 이름 나갈 때 네. 네임 슈퍼 이렇게 딱 나갈 때 밑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거 잘 안 보시나요? 아, 거기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봐가지고. 나오죠. 그 이름 나오고 저 보면은 저희 지점 전문가들의 같이 수다에도 나오구나. 이렇게 같이 되게 생소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게 아니, 이제 되면 부장님 항상 확인하셨는데 네. 확인했는데 네. 연구원님을 제가 항상 그냥 연구원님이라 부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소속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뭐 맨날 중국어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시고요. 재미난 제가- 사실은 네. 저 첫 번째 시험 때는 100점 맞았습니다. 아, 중국어를요? 갑자기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8점 잡고 이게 얘기하시니까. 네. 네, 명예회복하세요. 아 그럼요. 근데 어떻게 100점이 8점이 됐나요? 첫 번째 시험은 쉬우니까요. 아. 마마, 파파 이런 거 배운다. 네, 엄마, 아빠 이런 거 배우다 보니까 뭐 쉽고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자신감 때문에 두 번째 시험 봤는데 8점 받은 겁니다. 네. 네, 뭐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저도 대학 때 1학년 때 이제 그 교양 과목으로 그 중국어 회화하는 거 신청했다가 망했네요. 이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죠. 네, 보통 좋지 없는 점수라고 한다면 네. F죠? 네. 뭐 다시 굳이 들어야 밝히진 되는. 않겠습니다만 4학년 때 다시 재수강 뭐 이런 거. 재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가 갈리는데.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아, 그렇죠. 포기. 다른 네. 과목으로 만회를 했는데 체육 이런 걸로요? 어, 생활체육 이런 거. 그런 거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다시 많이. 다른 과목으로 포기가 만회를 빠르시네요. 예. 네, 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 체육 과목이 제 이제 대학교 성적표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딱 안 좋은 그 점수로 나와 있어요. 아, 다른 건 다 C인데 그만 D다. 그거보다 높아요. 아, 예. 네, 그거보다 높은데 어쨌든 자꾸 저희가 아픈 얘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게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 바로 이런 거. 아픈 얘기? 야, 그렇죠. 예. 예. 남의 아픔이 저희들한테는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들. 예. 네, 뭐 부장님은 대학 때 뭐 말 나온 김에 뭐 여쭤보자 뭐 교양 과목 뭐 특이한 거 들으신 거 없으세요? 교양 과목이요. 네. 교양 과목은 뭐 많죠. 특히 이제 이제 들 때 1학년 때,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 과에 들어온 건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러면은 하나는 가정교육과가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들으셨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무슨 거기 여학생들 많아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왠지 아니죠. 그러셨을 그 것 같은데. 친구들이 저를 초빙을 한 거죠. 아는 그러니까 친구들 있었어요? 뭐 그 얘기했던 말씀이 굉장히 길어지시네요. 그 밴드 아. 밴드에서 그 팬클럽으로 활동하던 몇 여하구들이 팬클럽이요? 팬클럽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좀 소소하나마 좀 이렇게 작게 네, 이렇게 다시 보이네요. 확인이 그래서- 안 되니까요. 네,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이제 다 사진도 있으니까 언제 공개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공개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이렇게 결혼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연락해 볼까요? 혹시 이러면서 그 농담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생활과 법률인가 이런 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딱 이게 그때 한 40명 정도 네. 여하구들이 있고 그 중에 저랑 제 친구랑 2명이 가가지고 머리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친구가 앉아서 시커멓게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첫 시간에 딱 들어가서 보더니 저기 웬 바퀴벌레 2마리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저희 보고. 부장님 머리가 이렇게 기셨어요? 원래 그 락스피릿은요. 락스피릿. 락밴드를 하셨구나. 예.
정말 참 다양한 거 하셨어요. 신기해요. 이건 예전에도 얘기 드렸던 건데요. 머리를 길렀는 줄 몰랐는데. 아, 당연히 길러야죠. 그래야 이 락스피릿이 살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냥 그래요? 짧은 머리 이런 데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예술적인 감흥, 이런 저항정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좀 길러줘야 되고요. 옆에서 그리고 계속 웃으시네요. 왠지 느낌이 네. 그 민주화 운동 때 이렇게 그때랑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때 머리 길러져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본. 네. 그 하도 옛날 얘기실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기억 안 나시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돌리시는 것 같은데.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고. 뭐 생활과 법률도 찾아내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진짜로 제가 성적표 떼가지고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제가 4.5 만점에 4.43. 총 평점이요? 네. 졸업 그래서- 평점이요? 졸업 평점이요. 아, 그래서 그래요? 확인할 길이 다음 주에 스피커 없으니까. 한번 뛰죠. 진짜 네.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여기서 대학교 장학금도 4년 거의 다 받고 다녔고요. 그리고 왜 보통 갑자기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랑을 막 하시네요. 아, 네. 갑자기 그런 분들이 몰아가니까 이럴 때가 기회다 그러고 확 몰아갈 수 던져야죠. 없는데. 그래서 그 왜 졸업 연설문 할 때도 그때 그 전교 2등으로 나오다 보니까 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취업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됐다. 조기 취업. 근데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자랑할 거리가 많네요. 조기가 취업을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끊으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끊고요. 네. 자, 좀 여러 가지 좀 재미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유가인데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국내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제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급락하게 되면 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좀 궁금한데요. 부장님께 이 부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놀라셨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시키고도 또 저를 시키나 싶어가지고 맞은 네. 게 또 맞은 느낌? 부장님 아니면 뭐 연구원님이니까. 네. 근데 유가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을 좀 많이 왜곡되게 보고 있어요. 보통 보게 되면은 네. 단순한 사실만 여쭤볼게요. 유가가 지금 100달러대인데 지금 6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WTI 기준으로요. 네. 그러면은 앵커님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번 주에도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 똑같은 거 또 물어봅니다. 저도 똑같은 거 또. 네.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물가란 걸 떠나서 이제 산업 생산적인 측면을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특히 당장 이제 올해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난방비 같은 경우도 당장엔 경감이 되겠죠. 그럼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원료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네.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런 산업 생산적인 측면들을 다 봤을 때 원료비 자체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부분들이 산업 전반적인 국내 경제 쪽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걸 안 보죠. 다른 걸 보죠. 이게 문제죠. 더 안 좋은 점을 먼저 본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뭐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일단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충분히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을 생각해도 되는데 이거는 접어치우고 디플레이션만 좀 보면서 이거 물가가 이게 문제야. 이제 또 물가가 문제랍니다. 어떤 때는 네. 물가가 그렇게 고공행진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는 또 물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시장 체력이 약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계속 상황들이죠. 걱정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 네. 문제고 문제라기보다도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오는 시장 흐름들을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이런 거 먼저 본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다. 네, 결론적으로 안타깝다.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하셔서 그렇게 귀결이 되네요. 네. 앞에 건 다 떼어먹고 부럽다,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요. 네. 네. 화가 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답답하다. 정부는 이러면서 또 갑자기 이렇게 꼬리 내리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연구원님께 드리면 뭐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유가 자체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유가 자체가 좀 싸진다 그러면 피부로 느끼기에도 그럴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유가 많이 쓰는 회사들 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 항공주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유가 많이 쓰는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뭘 생산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기름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유가 자체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상황들, 기업들이나 국가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에서는 이 유가 하락이 시장에서 반영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아까 펀더멘탈 자체가 좋지 못하고 기업 실적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가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라봐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유가 하락이라는 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워낙 이 내용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에 걸려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영향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하더라도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주들이 뭐 있을 텐데 태양광 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태양광이 뭐 신재생 에너지라서 뭐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약세를 보이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태양광 업체 처음 그러니까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했던 이유 자체가 유가에 대한 흐름일 것 같고요. 그다음 기름 자체가 이제 한정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이제 다음엔 뭘로 만들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 에너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태양광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유가 자체가 비쌌잖아요. 뭐 1배럴당 뭐 얼마 100불까지 넘어왔던 것도 봤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격강을 받았는데 지금 60불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업체들이 그 태양광을 통해서 얻어내는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지금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께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화면에 다 나온 거 아세요? 아, 화면 나왔습니까? 네, 뭔가 그림이 아니고 나왔어요. 뭔가 이제 받아 적고 이제 그 다음에 반론할 준비를 했던 그런 얘기죠. 네, 뭐 글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질문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태양광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부장님께는 여쭤보자면 아까 그 이제 항공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항공주들은 조금 더 좀 좋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4분기 실적도 좀 호조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무슨 그림 그리셨어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지금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항공주의 가장 큰 흐름은 지금 부분에서 이제 그 비용은 줄어들겠죠. 비용 줄어들고 이제 그런 측면들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항공주가 뜬다, 본격적으로 간다. 이 항공주가 이제 제대로 실적 받으면서 간다라는 부분은 일단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항공기에 보통 뭘 운반을 하죠? 항공기예요? 네. 항공기가 사람도 있고 물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항공기에서는 사람보다도 물류가 더 중요합니다. 항공기 자체는요. 항공기 운영하는 CEO다. 내가 CEO 입장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 운반은 별로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사람 운반보다 만약에 좀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물류 쪽. 그러니까 즉 물류가 더 이윤이 많이 남는 거예요? 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항공사 중에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나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이 어떤 여객 쪽으로 알려진 회사 말고 그 외에 알짜배기 회사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유럽 간에서 어떤 항공 화물을 취급하는 작은 회사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한 30% 이상 막 납니다. 그래요? 그만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페덱스니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서 지금 서류 한 장을 보낸다. 여기서 지금 내일은 아니죠. 한 1박 2일 정도 걸리는데 이거 도착하는데 이거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비용 들어가는지 아세요? 비용이요? 네. 어디를 가는데요? 미국을 질문을 두 번 하게 하시면 안 되죠. 미국을 이거 한 장을 보냅니다. 내일 도착하게 하는 이 특송 서비스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만 원? 예? 저도 잘 모릅니다.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래요? 네. 그 자신이 있다는 듯이 말씀하셔서. 보통 2, 3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2, 3만 원.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종이 한 장 가는데 그럼 비행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들어갔었을 때 이런 모든 흐름부터 거기다 이제 약간 신선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좀 충격을 덜 요하는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뭐 반도체 같은 거도 이런 것들은 운송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 항공사를 이용해서 빠르게 가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동량이 해운이 아니라 항공 물동량이 늘어야 항공사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출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간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항공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 물동량이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실적을 그렇게 크게 개선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기껏해야 그 여행객들 많은 어떤 성수기 때 좀 그 실적을 방어하는 정도 이 정도가 다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이제 항공사들이요?
네, 국내도 마찬가지고 네. 예,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항공사들은 예, 그 물동량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득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네. 전반적인 물류량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Exactly. 네, exactly. 네. 독일어로 뭔가요? 아, 그런 어려운 걸 대답을 못하죠. 영어는 이렇게 잘하시는데. 네, 그 만약에 그러면 독일에 1년만 살다 왔었으면은 이제 한국말이 서툴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그래서 독일어는 유창하게. 1년 사셨는데. 네, 그렇게 네. 그런 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야구 선수 그분도 예 근데 그분은 되게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오래 사셨는데 간지 3개월 만에 한국 발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예. 아 그래요? 확실한가요? 아닐 거예요. 6개월이었나? 네. 네. 아무튼 예 그런 그럴 수 있겠다. 예, 워낙 그 해당 언어에 빠지게 되면은 모국어를 읽는 게 당연한. 네. 뭐 제가 저 대학 때 뭐 전공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자기 친구분이 있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국비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한 20년 정도 살면서 한국에 안 들어오니까 네. 대화를 하면 한국말 대화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친구인데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네.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갑자기 네. 생각났어요. 친구분이 영어가 되시나 보죠? 그러면 영어가 되는데. 네, 교수님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이라서 아, 예. 그러면 같이 영어를 하셔서 3자 대면 하시면 되겠네요. 저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이 다 웃으시네요. 예, 자, 항상 제가 힘이 되는 한마디를 요즘에 부탁드리고 있어요. 요 힘이 되는 한마디를 부탁드린다는데 한숨을 쉬세요. 아닙니다. 항상 네. 순서는 예, 후배 먼저. 네. 네, 자, 그 말씀을 여쭤보기 전에 하나 궁금한 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웃지 마시고요. 네, 이번 주에 6거래일 연속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되게 좀 적은 액수로만 이어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외국인이에요? 아, 중국어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외국인한테 따지시는 거죠? 예, 되게 어렵네요. 순간 네. 왜 그랬을까요? 이러시니까 저도 알고 싶어요. 왜 그런지 되게 알고 싶은데 뭐 일단은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왜 적게 들어왔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싶고요. 왜 이거밖에 안 사냐라고 말해보고 싶은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의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저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 알 수만 있다라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 상황을 모른다라 그러면 뭐 수급적인 상황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오늘까지 계속 샀다가 또 내일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계속 살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뭐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네.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또 뒤에 하실 거잖아요. 그죠? 뭐 힘이 드는 한마디 뭐 이런 거 하실 테니까 오늘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준비는 안 했는데 중국어로? 나자하오 할 줄 압니다. 저도 할줄 아는데. 네, 그건. 그거까지 할 줄 알고요. 뭐 다른 것들 뭐 중국어는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하도 아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뭐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어서 뭐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끼어들지를 못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다 까먹어서 제가 까먹으셨다고요? 네, 다 까먹었죠. 뭐 아까 독일어 얘기하시고 막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아까 일본어 뭐 얘기하실 때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네, 다 지나가서 네, 못할 것 원래 같고.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허니버터칩 그렇죠. 드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만 머릿속에 그러지 않아요. 있고. 예. 지금 막판에 굉장히 표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점점 밝아지고 처음보다. 있습니다. 예. 처음엔 위축됐다가 네.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네, 게 허니버터칩 2봉이나 집에 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오늘 뭔가 이미지가 되게 중국어 8점 받고 빨리 먹고 싶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미지가 돼버려서 그렇지는 않고요. 예, 뭐 과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똘똘한 이미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 조금 할 줄 압니다. 예.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뭔 얘기하고 갑자기 근데 정리를 못하세요, 갑자기 왜 정리를. 이거 이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이 네. 되는 한마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12월 달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제 3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뭐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변 사람들 중국 쪽에 펀드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뭐 30% 가까이인가 수익이 38% 났다고 입니다, 네, 38%. 수익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하락을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어쨌든 남은 크리스마스 기간 앞두기까지 뭐 조금은 뭐 종목별로 해서 대응하시면서 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 외국인 매수세 왜 이렇게
금액이 적냐 이거만 여쭤보고 다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아서 자학하고 지금 있죠. 자학하고 네. 막 자기를. 네, 그러시면서 빨리 지금 끝내고 가시려고. 아, 끝나고 그거 아니시죠?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막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부장님 그 매수액 왜 이렇게 적은지 아세요? 아, 이제 구방 모드죠. 저한테는 알면 대답해라.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여쭤보는 거죠. 뭐. 혹시나 알면 대답하고 없으면 빨리 아니에요. 힘있는 한마디나 해라. 아니에요. 지금 밖에 남자친구 기다리니까 빨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세요? 예, 네. 예.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약간 등 떠밀려 사는 구조입니다. 아, 쉽게 그래요? 네. 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자니까 12월 4일 목요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10,000개 정도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포석을 깔아놨죠. 왜 깔아놨냐면은 프로그램 매수세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유발시켜서 연말까지 해서 그래도 배당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한국 시장이 흔들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추가로 한번 좀 그래도 어렵지만은 장이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좀 붙여보겠다는 의도가 약간 포진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만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시장을 강하게 견인할 만한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 매수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네, 바로 힘이 되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바로 연결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딱 끝내고 우정인의 김우정 연구원 집에 가야 됩니다. 저도 부탁드릴게요. 네. 하지만 내년 1월을 기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짧고 굵게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은데요. 준비 잘 하셨다가 네. 내년 1월 때 시장이 뭔가 변화가 나올 겁니다. 뭔가 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1월에요? 1월달, 2월달 정도까지 종목별로는 변화가 좀 크게 나올 겁니다. 네. 이런 거 잘 호로록 이상입니다. 네, 수익 뭐 실현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수익 팁 좀 많이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다음 주 전략 또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춥긴 한데요. 주말 지나면 다 조금 더 풀린다고 하니까 이 외출하실 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